요새 이렇게 서울을 가면서 딱 느낀 건데 역시 서울은 서울이더라. 너무 많이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토지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딱 두 분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 서울에 땅이 한 평이라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 근데 서울은 진짜 서울이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이번에 그 어머님 그 입원해가지고 이렇게 좀 자주 가고 또 탑사 다니면서 느낀 건데 진짜 너무 많이 변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변해. 그래서 그 제가 그 30년 다니다가 말았는데 한 5년만 빨리 회사를 그만뒀어도 그랬었으면 되게 좋았겠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뭐 일단 2시니까 어쨌든 2시니까 인사하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길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저 후기 쓴 것들 보면 실제로 사주 수업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숙제를 하잖아요. 숙제 후기들을 보시면 그 쓰시는 내용들이 실제로 보면 되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게 분석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입찰을 안 하는 거지.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랄까 아직 신념이 좀 없거나 좀 이런 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이게 무슨 뭐 토지를 3주 만에 끝낸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될 수 있는데 그냥 하나하나씩 푸는 걸로 이렇게 좀 해서 제가 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 법이에요. 법인데 저는 법을 그냥 법 조항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제가 오늘 자료 이거는 그냥 다 드릴 거거든요. 자료는 다 드릴 거니까 모르는 거는 그냥 찾아보면 돼요. 그냥 오늘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법이라는 게 내가 봤을 땐 중요하진 않고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우리가 무슨 학문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걸 뭘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해만 하면 돼. 이해만. 그리고 나는 경매 물건으로 그걸 어떻게 찾을 줄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거고요. 그 제가 이 자리까지 오는 게 저는 그 교수님들 앞에서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흉내 내려고 되게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검색하는지, 이 사람이 이 물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 물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인생 물건을 만드는데 되게 많아요. 그 내용은 되게 많거든요. 그 첫 시간이 오늘 이제 도시토지 할 거거든요. 도시토지. 도시토지인데 도시토지도 딱 핵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토지 제가 어떻게 도시를 보는지. 오늘은 이제 서울 중심으로 할 거고 제가 이제 도시토지를 보는 건데요. 재개발, 재건축,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 지역인 거예요. 서울은. 그리고 그 외 지역을 그럼 어떻게 볼 거냐인데 결국 아까 제가 이제 상권의 변화 요거 제가 좀 이따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건물의 용도 변경, 리모델링, 신축, 꼬마 빌딩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기본으로 좀 알아두셔야 할 게 건축선 후퇴라는 게 있대요. 주차장법을 좀 아셔야 되고 근데 이것도 법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힘드니까 그냥 요런 느낌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건축선 후퇴인데 제가 도로도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냥 무조건 보통 요새는 건축법상 3m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3m가 안 되면 내 대지가 이렇게 후퇴되는 거야. 요게 건축선 후퇴야. 그러니까 만약에 도로가 3m가 안 되면 내 땅이 뺏기는구나. 요 정도 생각하는 게 건축선 후퇴다. 그리고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여기 보시면 주거용은 무조건 한 대. 주거용. 그 세대당 한 대. 그 나머지는 면적이 다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시원이나 그 상가 같은 경우는 한 대가 안 돼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다른 거 보고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무조건 가구 수당 하나는 돼야 된다. 무조건. 주택은. 요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요거 보시면 근린 주택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항상 요런 건물을 볼 때 얘는 여기 근린 주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린 주택으로 돼 있고 요렇게 생겼어요. 그냥 모양은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그냥 요렇게 1층에 상가 있고 뭐 요런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를 보실 때는 그냥 건축물 대장을 봐야 되거든요. 건축물 대장을 봤는데 얘가 보니까 다가구 주택으로 돼 있네요.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으로 돼 있고 보시면 여기가 4층. 여기 보시면 단독주택의 2종 근생으로 돼 있네요. 근데 1층이 2종 근생이고 2, 3, 4층이 다가구 주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여기는 몇 호가 없네요. 그죠? 몇 호가 없어. 근데 여기 보시면 주차장이 6개네요. 주차장이 6개면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1층도 요 정도 면적이면 주차장 하나는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렇게 돼 있으면 6대니까 2층, 3층의 각각 2개씩 하면 4개, 1층 하면 5개, 요 위에는 뭐 주인 세대 이렇게 해가지고 6개 되는 거겠죠. 근데 요거를 2, 3, 4층을 다 쪼갤 수 있잖아. 그죠? 대수선에가 쪼개놓잖아요. 그럼 요게 불법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위반이라고 써놨잖아요. 이 5가구로 돼 있네요. 5가구. 5가구. 그럼 얘는 위반이 아닌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보면 위반인 게 되게 많아. 그 위반인 거는 그 위반 면적만큼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 이행강제금이 월세보다 많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위반한 면적만큼 나와요. 면적만큼. 한번 걸리면. 근데 웃긴 거는 내가 이거 위반한 거를 내가 만약에 알았어. 내가 세입자였어. 근데 나가면서 내가 신고를 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겉으로 봐서는 위반인지 아닌지 잘 모를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세입자가 집주인하고 싸우다가 나중에 신고하고 가버린다니까? 그러면 이거 대수선 다 하려면 일단 이전 도면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원래 도면이 있을 거잖아. 그리고 현 도면을 또 그려야 돼. 그리고 요거를 제대로 된 도면으로 다시 바꿔야 되거든요. 이거 건축사가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 근데 요런 물건이 되게 많아요. 나중에 제가 근린주택만 따로 좀 한번 위반된 거 안 된 거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 건데 요런 경우가 되게 많다. 그래서 주차장을 이렇게 보셔라. 주차장.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아직 진행되는 물건인데 다가구 원룸으로 돼 있어요. 14억인데 10억까지 3월 26일이니까 한 13일 정도 남았네요. 요렇게 생긴 애예요. 요렇게 생긴 애.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그냥 일반적인 뭐 근린주택 뭐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코너에 있고 전자지도 한번 볼게요. 여기가 어쨌든 이렇게 개발이 되는 데 같아요. 그죠? 스카이뷰를 한번 보면 여기가 이쪽이 이제 그 북한 쪽하고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아직 많이 안 졌네요. 그죠? 많이 안 졌으니까 아직 성숙한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로드뷰로 한번 볼게요. 그냥 이렇게 생기는 애요. 이렇게. 근데 아직 이렇게 이제 아직 완성이 되지는 않았어. 하나씩 들어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애가 10억인데 저는 얘 주차장을 보고 싶은 거야. 도대체 얘가 몇 대인지.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이렇게 좀 봤어요. 2가구라고 돼 있네요. 2가구. 2가구고 지상 2층이고 높이가 9.3m. 여기 보니까 주차가 5억 외로 6대가 돼 있네요. 6대. 그러면 요거는 쪼갤 수가 있거든요. 6가구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그냥 다가구 주택으로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주차장이 6개면 얘는 어쨌든 세대를 최소한 6개는 쪼갤 수는 있다. 근데 지금 여기는 2가구 돼 있는 거예요. 2가구.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마 그 LH나 이런 데서 분양을 한 걸 거예요. LH에서 분양해서 이런 경우를 지구단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할 때 요 지구단위는 따로 할 거야. 얘는 몇 층까지밖에 못 짓게 만들고 들어갈 수 있는 가구 수를 세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할 건데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내가 임대료 대비해서 가격만 맞으면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다음 주 정도에 일사편리라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거거든요. 일사편리로 하면 소유주하고 이렇게 그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얘를 보면 이렇게 건축물 현황 도면도 떼볼 수가 있어. 근데 아까 그건데 보니까 보이시나요? 여기 1, 2, 3, 4, 5, 6이라고 주차 도면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 일사편리에는 이렇게 건물 현황도까지도 이렇게 좀 나온다. 그래서 그 저는 일사편리를 자주 보는 이유가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 땅 말고 내 옆 땅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고 이런 현황도나 이런 것들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사편리를 본다. 요게 이제 사선 제한 일조권 이런 거에 대한 거거든요. 내 건물로 인해서 남의 일조권을 침해하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제가 이거 자료 이거 제가 다 드릴 거예요. 오늘 정리하면 북쪽 건물이 있고 남쪽 건물이 있는 거에 따라서 요렇게 이제 일자로 지을 수 있는 애가 있고 요렇게 사선으로 져야 되는 애가 있는데 요게 한 예예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건데 하나는 요 빨간 거 옆에 거고 이렇게 요거는 향이 남쪽을 보는 향이에요. 얘는 남쪽을 보는 향. 얘는 북쪽 향인 거죠. 그래서 남향인 애는 건물을 지면 이렇게 사선으로 져야 되는 거야. 남을 보고 있는 쪽은.
근데 이렇게 북을 보고 있는 쪽은 왜냐하면 내 뒤가 남쪽이니까 해 뜨는 거하고 상관없으니까 얘는 이렇게 지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향이냐 북향이냐에 따라서 건물 짓는 게 좀 틀릴 수가 있다.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가다 이렇게 딱 보고 아 도로 기준으로 해서 남향이냐 북향이냐 봐서 이렇게 일조권 침해 때문에 건물을 못 짓는 애들이 있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거는 가서 한번 보시면 돼요. 별거 아니니까. 그래서 도시 토지를 볼 땐 최소한 한 요 정도. 안 어렵잖아요. 그죠? 느낌만, 이게 다 법이야. 법이기는 한데 느낌만.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도시지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토지야. 보통 용도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다 용도지역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고 가끔 중복되기도 해요. 중복되기도 하는데 그거는 내 필지가 일부 걸리는 거지 어쨌든 안 돼 있는 애들은 없다. 근데 저희는 오늘 도시지역 토지인데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고 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 용적률 50% 요거밖에 안 돼. 근데 나머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건폐율 용적률이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비싼데 얘네들은 어쨌든 도시지역은 꽉 차게 짓고 높게 지을 수 있다는 거야. 시골은 안 그래. 시골은 다 20%몇 프로밖에 안 돼.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답사를 가서 보면 애들이 그냥 꽉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땅값이 비싸겠죠. 그죠? 우리 여기가 지금 상업지역이거든요. 상업지역이니까 꽉 차게 쭉 높게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요 정도 느낌만 아시고 제가 용도지역과 관련해서는 오늘 말고 따로 시골 토지 하면서 따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기본인데 모든 토지의 기본이에요. 이건 도시토지, 시골토지 할 것 없이 도로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재개발에는 없어도 돼요. 재개발, 재건축에는. 왜냐하면 나는 거기 그냥 넘길 거니까 도로 무조건 있어야 된다. 3m, 2m. 전 이거 너무 고민하지 말라 그래요. 그냥 가서 딱 보면 좁으면 별로 안 좋은 거고 넓으면 좋은 거니까 그렇게만 보시고 도시토지는 배수로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도시토지는. 왜냐하면 이미 다 배수로가 다 설치가 돼 있어. 그러니까 도시토지는 안 중요한데 시골토지는 이 배수로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은 이거는 뭐 도시토지도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봐야 된다. 그리고 모르면 물어본다. 제가 봤을 땐 이게 제일 중요해. 모르면 물어본다. 오늘 제가 재개발, 재건축 굉장히 많은 종류의 재개발, 재건축을 말씀을 드릴 건데 잘 몰라. 야리까리해. 야리까리하고 이러면 그냥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알려주거든요. 되게 친절하게 잘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내가 좀 애매하다 그러면 그냥 물어보세요. 물어보는 걸로 하고 표는 그냥 되게 중요한 표니까 꼭 보시고 내가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일부러 이거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맹지 맨날 갖고 와. 진짜야. 맨날 맹지 갖고 와. 제가 이번에 재개발 물건을 하나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잠깐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 이런 거예요. 2030 중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본보고서 300페이지. 그냥 중공업지역은 높게 개발하겠다야. 그게 300쪽에 들어가 있는 거야. 요렇게. 요거 어쩌다 그래도 한번 있으면 읽어보면 좋잖아요. 그죠? 300쪽. 제가 오늘 다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조사할 거고 이게 돈이 된다 안 된다도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법으로 얘기할 건 아니니까 톡방이나 아니면 뭐 자료 따로 해서 드리는 걸로 이렇게 좀 하고요.